년 7월 27일입니다.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호감도가 역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물론 이거는 여론조사는 가치라든가 정상이라든가 비정상을 따질 수 없는 게 여론입니다. 예. 여론조사 웃깁니다. 그래서 여론은 때로는 폭력배를 우상으로도 만들어주고, 충신을 간신으로도 만들고 하는 게 여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여론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추세는 믿습니다. 아, 이런 추세로 가고 있구나. 아, 이런 추세구나. 이런 추세는 믿지만 제가 여론조사는 정말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여론조사를 자주 인용하지 않는 것을 아마 잘 느끼실 겁니다. 저는 그걸 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신문대학원에 다닐 때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해보고, 뭐 어떻게 포집하고 채집하고,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대충 보면 가짜들도 꽤나 많은 게 이 여론 조작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여론보다 여론 조작이라는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쳐다보고 하던 그 습성 때문에 여론을 믿지를 않습니다.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 몇 개를 빼놓고는 말이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 몇 개를 빼놓고 말이죠. 믿지를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로 믿느냐. 아, 트렌드. 경향이 이렇구나.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 좋아하는 대통령 1위가 노무현이 됐습니다. 아무러면 그렇지. 대통령 4년 동안에 무슨 업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을 정말 배고픈 데서 이 오늘날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준 산업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을, 그분이 1등 아니고 누가 1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할 수 없는 겁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가 역전했습니다. 노무현이는 뭡니까? 노무현의 실체는 뭡니까? 어정쩡한 좌파입니다. 예. 노무현이 뭘 했습니까? 갑자기 웅변을 잘하니까 소리 지르고 국회에서 그냥 명판을, 전두환 전 대통령 심판할 때 그 명판을 거기를 향해서 집어 던지고 하는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죠.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서울에서 종로에서 나왔다가 떨어지고, 저기 부산에 나가서 또 떨어지고, 뭐 이런 걸 반복을 하면서 그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마 대통령 되는 데는 그 부인이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부인이, 그 아버지가 어떻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예. 권양숙 아버지가, 그건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말이 많으니까 후보 때 그렇다고 내가 조강지철을 버리란 말입니까? 뭐 이래가지고 당선이 됐다는 설도 있고, 또 한편의 설에는 표는 많이 얻었죠. 조강지철을 버리란 말입니까? 그래서 여성들 표가 눈물겹게도 많이 모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몽준 씨하고 같이 단일화를 하는데 졌어요. 아니, 그래서 단일화를 하는데 여기 쫓아갔어요. 거기 그 문 앞에까지 쫓아가서 기다렸습니다.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이제 정몽준 씨는 안 한다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집에서 나오질 않고 밖에서 눈물겹도록 서서 서성거리는 그 참 불쌍한 노무현의 연출.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거기다 그때 좌파 세력의 준동들 처음으로 일어난, 거기서 결국 노무현은 승리했습니다. 노무현의 특징은
상고 나왔다. 고등학교 출신으로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대단한 부분이 있죠. 네.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그 투지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사법시험에서 판사 생활 6개월 정도인가 하고, 나와가지고, 문재인하고 같이, 예?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 어떤 길이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설립 50주년을 맞는 한국갤럽이 5 내지 10년마다 같은 설문으로 여론조사를 해왔는데 이 30주년이었던 2004년에는 박정희 48, 김대중 14, 노무현 7 순이었는데 그때까지 조사해서 박정희는 부동의 1위고 근데 2014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노무현이 32, 박정희가 28, 김대중 16 수로 뒤집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올해 조사 결과도 노무현 31, 박정희 24, 김대중 15. 그런데 노무현이가 무슨 업적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나중에 많은 부패 혐의로 시달렸죠. 그리고 부엉이바위에서 떨어지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사 종결이 됐죠. 공소권 없음이 돼가지고 조사를 진행 안 했습니다. 그 책이 나와 있는 책이 있죠. 그 수사 책임자인 중수부장 했던 분. 예. 그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건 환히 역사가 지금 국민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이 여론조사 1위입니다. 박 대통령을 이렇게 능가합니다. 이게 이해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스테리입니다. 보수 성향이 강할수록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정희 시대를 함께했던 60대 이상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실제로 세대 단층선이 뚜렷합니다. 올해 조사에서 60대 이상에서만 박정희는 49% 1위였고 다른 세대선 모두 노무현이 1위입니다. 지역별로는 영남에서만 박정희가 노무현을 앞서고 호남에서는 노무현, 김대중이가 각각 41%입니다. 노무현도 41, 김대중도 41. 이 좌파들은요, 꼭 홈그라운드를 전라도로 삼아가지고 전라도 힘으로 전부 대통령이 됩니다. 노무현도 그렇고, 저 문재인도 그렇고, 적폐청산의 왕자, 적폐청산 대상의 하나의 1순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이분도 이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경상도 쪽에서 나는 경상도 입내 해가지고 또 몇 % 먹고 해서 어부지리로 항상 되는 그런 스타일이 좌파 스타일들입니다. 참 재밌는 현상 아닙니까? 호남에서는요, 박정희 대통령은 1%밖에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 눈은 도대체 어떤 눈이고 분석의 뇌는 어떤 뇌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같은 대통령인데 같은 혜택을 받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왜 박정희 대통령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준 대통령을 그렇게 투표를 하기 싫어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전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수정당이 최근에 총선에서 연전연패했죠. 소위 보수의 성질한 TK 지역 60대 이상 세대의 이승만, 박정희, 존경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런 정세에 의존한 정치는 낙동강 전선 바깥 지역 50대 이하 세대는 통하지 않는다고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가 할 거예요? 이용식 주필이라는 문화일보의 주필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의 시각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과감한 변화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작은 변화를 결집해서 변화의 태풍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편승을 잘하면은 뭔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 대통령이 자기를 키워줬는데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하는 그 사람이 각을 팍 세우고 좌파들과 함께, 좌파들이라는 게 눈에 띄는 마리아 앙뚜아네트 발언을 한 김경률과 진중권, 김건희 여사하고 57분간 통화했다고 폭로한 이 두 폭로자들과 함께 그들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했어요. 한동훈 62점 몇 %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승리의 원인을 파야 된다 이거예요. 이승만과 박정희보다 노무현과 김대중이가 인기가 높은 현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용식 주필의 이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글을 얘기를 하는 것은 요즘 말하는 한동훈이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 이 문제를 혹시 여기서 답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이 글을 여러분께 소개를 한 겁니다. 60대 이상은요, 하면 된다. 뭐든지 하면 된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그 옛날에 우리 국민소득이 북한보다 적지 않습니까? 60년대 초반 혁명이 바로 날 때는 완전히 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강국 4만 불 시대를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그쪽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보통 최강국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동력은 훌륭한 건국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의 도입과 선거 민주식, 민주주의를 도입했고,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의 이 참 강인한 그 5.16 혁명의 그 높은 가치 때문에 대한민국을 정말 기아선상에서 헤매이는, 굶어 죽는 그 선상의 세무제에서 맨날 신문에 보면 몇 명이 굶어 죽었다. 이게 낫지 않습니까? 보릿고개 때, 춘궁기 때. 지금 여러분들 춘궁기, 보릿고개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말뜻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를 지금 이런 나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만든 분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건 우리가 역사의 사실 속에서 영웅 중에 영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 박정희입니다. 예. 우리는 이 박정희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글을 왜 이걸 표현하냐. 대한민국 국민, 이들이 오늘의 국민이 누구인가? 이들은 건국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산업 영웅, 대한민국의 오늘을 최강국으로 만들어주고 최안보국으로 만들어주고 존립을 시키게끔 했던 이 박정희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슈퍼 영웅입니다. 슈퍼 영웅. 그거 다 인정합니다. 근데 왜 슈퍼 영웅인데 왜 노무현이가 뭘 했다고 1등이 됩니까? 이게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허점이자 맹점이자, 그러면서도 그들이 내세우는 소위 변화, 혁신. 그럼 여기서 그대로 멈추고 있을 것인가? 이걸 분석을 해내는, 그리고 다시 주섬주섬 이 건국자 이승만과 이 산업자 영웅의, 이 산업 영웅의, 이 대한민국 부강병의 최고의 영웅, 영원히
잊지 못할 이 영웅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치의 혼돈이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용식 주필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변화를 결집해서 변화의 태풍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이제 한동훈의 성패도 달렸다. 이번에 한동훈이가 이겼잖아요. 한동훈이가 이긴다는 건 여론조사상으로 이미 다 나타났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다 나타나. 이 여론조사, 저 여론조사, 믿을 수 있는 조사, 뭐 안 믿을 수 있는 조사 다 전부 다 여론조사는 다 이겼습니다. 제가 방송할 때마다 했지 않습니까? 이길 가능성은 제일 높지만 한동훈 하면서 한동훈을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이길 가능성은 제일 높지만 지표로 다 나타나는데 그것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긴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긴 것이 아니다. 이긴 것은 하나의 찰나적인 어떤 현상과 찰나에서 오는 불빛, 이것을 잘 받았을 때이고, 이 찰나의 불빛은 언제나 찰나로 날아간다. 그래서 이름이 찰나다. 이제 한동훈이가 어떤 스탠스를 밟고 나가느냐. 지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 과감한 변화, 혁신, 뭐 이런 언제부턴가 들었던 그런 얘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번에 여하튼 승리를 했습니다. 한 대표가 스스로 태풍이 돼가지고 내가 당을 이끌겠다 했잖아요. (51세인) 한 대표 장점, 나이가 어리다. 패셔너블하다. 패션. 또 말을 잘하고 대응을 잘한다. 즉각 잘한다. 그를 성장시킨 장이 바로 법사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다 물리쳤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의 오만은 거기서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각을 세운 겁니다. 오만했기 때문에 각을 세운 겁니다. 오만해지지 않았다면 각을 절대 세울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는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보스 기질의 사나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를 항상 아끼고 그를 키워냈습니다. 그를 마지막까지 키워냈죠. 당대표, 비대위원장까지 키워냈지만 그는 결국 속된 말로 당했습니다. 당할 수밖에요. 중과부적이라. 치고받는데 어떡합니까? 국민을 하고 민심을 바탕으로 하면서 민심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를 말하는 그 사람에게 이길 수가 없다는 것. 바로 이게 변화량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국가안보, 외교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통상 부분에서 최고의 노력을 해서 최고의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인기가 없습니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삐딱하기 때문이고, 하나는 국민들이 다른 면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견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삐딱선을 딴 사람들은 전부 윤석열에 대해서 삐딱선을 표현합니다. 삐딱하게 표현합니다. 사실로 표현하죠. 그러나 정시를 딱 가진 사람들은 능력을 인정합니다. 정시를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 무리가 적다는 겁니다. 이게 패션입니다. 패션. 유행입니다, 지금. 이 유행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또 분석이 됩니다. 자, 호남에서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1위가 됩니까? 1%가 됩니까? 1위가 아니고 어떻게 1%가 됩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정당한 평가를 못 받아요. 예. 이런 눈 시각이 균일해져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은 균일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해결 변증법에서 정반합이라고 있죠. 언젠가는 같이 함께 뭉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갈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수정당이 최근 총선에서 연전연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변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용식 주필은 얘기합니다. 보수의 성지라는 TK 지역 60대 이상 세대의 이승만, 박정희 존경은 흔들림이 없지만 낙동강 전선 바깥 지역 50대 이하 세대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보수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중도, 수도권 청년을 외연 확정으로 일부러 외쳤습니다. 그는 미리 꿰뚫어 봤습니다.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동훈이가 반드시 성공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앞에는 가시밭길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혹자들은 한동훈이가 차세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감성을 표현한 이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실상은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다. 역사는 다이나믹하고 제일 중요한 게 역사는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진화론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된다. 급조되거나 급한 조류라든가 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시대는 빨리 끝난다. 또 그 꿈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야 그게 소위 말해서 역사의 진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3년은 무한히 대통령에 향한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지만 한동훈이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지금 보이지 않는 잠룡들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신경을 안 썼던 사람, 한 번도 안 썼던 사람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십시오. 홍준표 함부로 말해대고 공격하고 막 이러니까 저 사람이 택도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 몰라요. 예, 모릅니다. 특히 오세훈 한번 보세요. 조용히 있죠. 스마트하게 조용히 하면서 조용히 자기를 묵묵하게 가고 있는 저 사람이 또 무서운 풍랑을 몰고 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동훈은 여기에 끼어 있습니다. 사실은 밖을 내다보면 거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당의 의회의 승리가 됐다고 채 1, 2주도 채 안 됐는데 그저 한동훈 우상화, 한동훈 우상, 한동훈 하는 그런 자들이 그쪽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급성동요를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급성동요가 지나면 그 다음에 완만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는 것이 역사의 변곡점입니다. 네. 저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잘 조금 보려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여기에서 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의 끝을 그들은 상정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예,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요,
훌륭한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십시오. 대통령 후보, 대통령 가문요. 의외로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지만 보수적 진보 가치를 누리는 사람이 이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조용히 있으면서 그는 요즘 약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 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말이죠. 박정희 노무현 호감도가 역전이 됐는데 한동훈은 그럼 어디에 가야 될 것인가? 한동훈의 길이 바로 이 역전의 길을 타고 지금 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또 회전이 돼서 바로 가는 길이 바로 역사는 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게 진리니까요. 박정희의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의 진리가 있지만 박정희의 진리는 확실히 대한민국을 부강시킨 위대한 대통령이다. 5.16 혁명을 일으켜서 기아선상에서 헤매이는 대한민국을 최강의 부유국으로 만든 그의 새마을 운동하며 그의 참 강인한 이 중화공업의 건설이라든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적은 세계에서 전부 다 인정하는 거다. 그럼 세계에서 인정하는 박정희는 언제 또 돌아올 것인가? 돌아옵니다. 돌아온다고요. 지금 돌아올 기미가 또 생겼다고요. 왜? 호감의 역전이 되면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게 돼 있는 것이 인생의 반작용 작용의 법칙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